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2023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DS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DTI, DSR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현재 2022년 12월 1일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LTV가 완화된다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시국입니다만 DSR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게 거의 뭐 DSR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아마 2023년 초에 일부 전면 완화는 아마 어려워 보이고 실수요자들,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실수요자들 위주로 그 DSR을 보지 않는 정책자금, 디딤돌, 보금자리론 이런 대출을 좀 더 확대하면서 확장 조건을 완화해 주면서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두 가지에 대해서 DTI, DSR에 대한 개념을 조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TI, DSR 규제 둘 다 소득 대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DTI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좀 이따 대출 계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DTI는 이렇게 지역별로 규제를 하고 있죠. 자기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담보물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서 내가 몇 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SR인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것도 계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주 단위 DSR이라는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대출과 새로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대출의 합이 총 1억을 넘어가면 적용받는 겁니다. 그래서 총 부채의 합이 1억을 넘어가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50% 이렇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대출 계산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TI 계산은 이렇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이 사람이 기존에 신용대출이나 뭐 이런저런 대출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한 3천만 원 있다고 치죠. 그리고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약 2억 정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근데 약정 기간은 40년짜리로 받고요. 거치 기간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 대출 금리를 5% 정도 받는다고 치죠. 그렇게 이제 계산했을 때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현재 부채가 3천만 원. 부채 종류는 여기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채가 한 3천만 원 정도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한 2억 받으려고 할 때 DTI는 대략 25.75% 정도 나옵니다. 이 기타 부채 추정금리는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금리 차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DTI는 이렇듯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부채에 대한 연 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자만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DSR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같은 조건에 DSR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타 부채 3천만 원이 있었죠? 그 대출, DSR에서는 이 대출이 어떤 종류의 대출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출 금리는 대략 한 5% 정도 된다고 가정하고, 자,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2억을 받습니다. 약정 마찬가지 40년에 거치 기간은 없고 금리는 5% 잡고, DSR 계산을 해보면 소득 대비 약 38.15%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렇듯 DSR은요, 내가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대출 말고요, 기존에 있던 부채에 대해서 연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연에 부담해야 될 원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입니다. 신용대출은 5년으로 계산하고 비주거용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8년으로 계산하고 이런 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출의 종류를 구분하고 원금을 기입하고 대출 기간을 실제 넣어주고 실제 적용받고 있는 금리를 넣어주면 거의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렇듯 같은 조건이지만 DSR은 38.15%가 나오고
DTI는 이렇게 25.7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지역에 어떤 DTI를 적용받는지, 몇 프로의 DTI를 적용받는지 알면 내 소득으로 충분한지 아닌지 계산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이 DSR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주 단위 DSR, 즉 나의 부채의 합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 지금 이 경우도 그렇죠. 기존에 갖고 있는 부채와 새로 받으려고, 신규로 받으려고 하는 부채의 합이 1억을 초과하게 되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 소득이 3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은 DSR을 적용받게,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은행이 40%, 비은행권이 50%. 그러려면 금액을 줄여야겠죠? 어떤 식으로 신용대출을 줄이든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든 금액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2억을 꼭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 되면 신용대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 거겠죠? 네, 신용대출을 1,000만 원 정도로 줄이니까 DSR이 한 47% 정도 추정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뭐 은행은 아니어도 비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억까지 받을 수 있다던가, 꼭 은행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신용대출을 전부 없애면 DSR이 40% 이내 들어오니까 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면 사실 대출을 많이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DSR을 완화해야 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고요. 어떤 식으로든 2023년에는 조금 더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 계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이런 DSR에 대해서 계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느끼는 건, 금융기관의 전산의 조회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를 많은 분들이 꺼리더라. 그러니까 조회한다는 걸 왠지 뭔가 신용 조회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신용 조회 과정을 통해서 전산으로 정확하게 설계해 보지 않으면 이 차주 단위 DSR 계산은 사실 100%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죠. 물론 부채가 제로인 상태에서 내가 신규로 받을 대출만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만, 기존에 어떤 부채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 복잡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 계산기로만 계산해서 정확하게 나올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가시던, 믿을 만한 뭐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던 반드시 전산 조회를 해서 정확하게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DSR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DTI DSR 계산하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자기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DTI DSR 계산에만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거 못지않게 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DTI DSR 규제는요, 마치 테트리스 게임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득 대비 DTI DSR이 좀 높게 잡힌다, 이러면은 부채를 어떤 식으로 갖다 놓느냐, 어떻게 부채를 분산하느냐, 내 소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산하고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너무 섣불리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금융기관의 담당자나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DSR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